네 번째로 조상설비입니다. 조상설비. 조상설비는 여기는 무효 전력을 조정하여 감소시켜서 역률을 개선함에 따라 전력 손실을 변경, 그리고 선로의 전압이 조정되고 선종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달아준 것이 바로 조상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죠. 자, 우리가 부하에는 유효 전력이 있고요. 또 먼저 얘기하면은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유효 전력과 또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이것 전체를 합한 것이 뭔지요? 비사전력인데, 요 무효 전력에 L의 무효 전력이 있고 C의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L에서 발생하는 무효 전력은 지상 전력이라고 얘기해요. 지상과 C에서 발생하는 건 진상 전력을 발생합니다. 전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J의 전력을 발생한다면 이거는 플러스 J라는 무효 전력을 발생해서 요 두 개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더한 것이 우리는 피상전력, 이 전체를 더한 것이 우리는 공급해주는 전력, 피상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코사인세타, 역률이란 건 피상전력에 대한 공급해주는 전력에 대한 실제 사용하는 유효 전력의 비례를 우리는 역률이라고 이야기해요. 역률.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이거 안에 L의 무효 전력 600이 있고 여기에 유효 전력이 800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 비상 전력은 얼마 되냐면요, 나중에 회로 시간에 증강차로 배워요. 요 놈의 무효 전력, 이거는 무효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J라는 벡터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8-J600이 되는 겁니다. 800-J600. 그래서 요 비상 전력은 800-J600으로 이걸 합을 구하면 루터 800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00의 제곱으로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은 1000분지 얼마? 800. 그래서 역률은 0.8에서 80%의 역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공급된 전력이 100인데 그중에 실제 사용한 유효하게 유일한 데 사용된 전력입니다. 800이었습니다. 80%였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 나누기 장이죠. 전압 나누기 전력 나누기 전압이죠. 전압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부하의 전력은 여기서 10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하의 전력은 10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누기 전압, 사용 전압을 들어주면 되고요. 그만큼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하에 만약에 이 L만큼의 C의 전력을 공급한다면, 여기에 C의 전력을 600이라는 전력을 공급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800 마이너스 J600 플러스 J600이 된 거예요. 요만큼이 더해진다면 더하기 1200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이너스 무효전력이고 이건 플러스 무효전력이니까 두 개가 뭐 된다고요? 상시가 되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무효 비상전력입니다. 8배이 된 겁니다. 그럼 역률이 800분지 8배 된 거죠? 그래서 역률이 1로 개선된다라고 해요. 아까 역률은 80%였지만 지금 역률은 고사인 제타는 뭐가 된다? 800분지 800으로 역률이 1로 개선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는 아까는 1000 나누기 전압이었는데 이제는 800 나누기 전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급되는 전체 비상 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흘러가는 전류가 작아진 거죠. 전류가 작아지면은 이 선에 가지는, 공급해주는 선에 가지는, 이 공급해주는 전선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꼴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장만큼의 전압 강화가 걸리고, 그럼 여기에 만약에 220V라면 여기에 걸린 전압 강화만큼 뺀 만큼이 220 마이너스 뭐다? 전압 강화만큼 뺀 만큼이 실제 부하에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역률을 개선하면서 전압 강화도 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조정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에 발생된 전력은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선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선에서 발생된 손실도 작아지죠.
그래서 전력도 손실도 경감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선로 손실이 뭐다? 감소되고 전압 강화도 뭐다? 감소되고 그러면은 아까 실제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만약에 이 설비에서 한전에서 1000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는데 아까 1000을 다 쓰고 있다가 지금은 무효전력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800만 공급해 주면 된 거죠. 200이라는 여유가 생겼은 거예요. 200이라는 게. 그럼 200을 더 뭐다?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비의 이용률이 뭐다? 증가한다. 역시 전기요금은 내려가는 거죠. 아까는 1000을 공급해서 그만큼의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800만 공급하기 때문에 800에 대한 요금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 요금이 깎아진다, 경감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효 전력이 있고 무효 전력이 있고, 이거 두 개 다 것이 비상전력의 개념인데, 유효 전력은 우리가 쓰고 있는 사용하는 전력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력입니다. 이거는 감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무효 전력은 말 의미 그대로 불필요한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 전력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공급해주는 비상전력을 줄여준다는 거죠. 이 비상전력이라는 게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전력입니다. 요 양에 따라 가지고 요금을 받는 거예요. 자, 무효전력이 감소되면서 비상전력이 감소되고 유효전력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무효전력을 감소시켜서 전체적으로 비상전력이 감소되고 그래서 그 선로에 흘러가는 전류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전류가 작아지면은 선에 걸리는 전압 강도도 작아지고 선에서 빠지는 전력 손실도 작아지더라. 그걸 이렇게 해야죠. 무효 전력을 조정하여 역률을 개선하여 전력 손실을 경감, 손실을 작게 하여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률 개선의 효과는 선로의 손실이 감소되고 전압 강화가 감소되고 그리고 이만큼의 비상전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더 전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설비 용량 이용률이 증가한다. 즉 유효도가 향상된다는 거죠. 또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그만큼 경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상설비라는 것은 이 무효 전력을 조정해주는 장치인데 그 종류는 뭐가 있느냐. 자, 조상기가 있습니다. 동기조상기. 이 동기조상기는 이 무효 전력이 뭔 무효 전력이 있습니까? L의 무효 전력과 C의 무효 전력이 있다 했죠. L은 뭐다? 지상 무효 전력이라고요. C는 진상 무효 전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이 많은 장소에서는 진상 무효 전력을 이어서 상쇄를 시키고요. 진상이 많으면 지상을 위해서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기조상기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꽤 비싸요. 그래서 주로 변전소의 역률 보상용으로 쓰는 게 동기조상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력용 콘덴서라는 건 콘덴서는 C의 무효 전력이에요. 이 C를 달아서 무효 전력을 보다 감소시켰다. 그 말은 이 회로에 현재 무슨 부하가 많다? 지상의 무효 전력이 많아서 지상의 부하가 많아서 진상의 무효 전력을 투입해서 이걸 상쇄시켰다는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지상 부하가 많은 장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주로 공장에 뭐가 많습니까? 모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타의 무효 전력이 다 뭐다? L의 무효 전력이 된다는 거죠. 지상 무효 전력. 대부분이 지상 무효 전력이에요. 그럼 뭘 따라서 그 무효 전력을 감소시켰습니까? 콘덴서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개선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블록 리액터라고 나와있죠. 리액터는 L 성분이에요. 거꾸로 C 부하가 많은 장소에는 블록 리액터를 달아서 반대로 뭘 달아준다? 역률을 개선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과 시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불로 리액터인 L의 무효전력을 따라서, 즉 지상의 전력을 따라서 무효전력을 서로 상쇄시켜서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상 설비가 있습니다. 동기 조상기 제일 가격이 비싸고요, 좋은 겁니다. 진상과 지상과에 모두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전력용 콘덴서, 이거는 C 성분이기 때문에 L이 많은 과, 즉 지상과에 사용하는 겁니다. 불로 리액터, 이거는 L 성분이기 때문에 C가 많은 성분, 즉 콘덴서를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쓰는 조상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설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대부분의 공장이 일부하기 때문에 C의 무효전력인 전력용 콘덴서를 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의 구성 요소는 당연히 전력용 콘덴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약방의 감초처럼 그것 때문에 역률이 개선되는 건 참 좋은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성질이 생겨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달아줍니다. 콘덴서는 배터리 때문에 전기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서 역률을 보상하고 있는 설비에 전기를 수전 설비에서 아까 인용 계폐를 늘어서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럼 이 수전 설비에 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어디에? 콘덴서에 전기가 차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콘덴서에. 그래서 전기가 없다 생각하고 만지면은 감전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끊고 나면은 그 남아있는 전기를 자체적으로 방전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전을 방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용도로 쓰고 다시 다음에 투입할 때, 설비를 투입할 때 여기에 전기가 충전되어 있으면 그 전기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만나서 과진하게 만들어서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 남아있는 전기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방전코일이라고 얘기하고 약하면은 DC라고 해요. 그래서 디스차지 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방전 코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가 차단기를 이렇게 달아서 ON해서 이렇게 차단기를 달아서 이렇게 콘덴서를 쓰고 있다가 이 차단기를 열고 나면 이거 내부의 전기가 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고 전기라면 5초 이내에 이 자체의 전압이 50V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50V 이하로. 그리고 저압이라면은 3분 이내에 이 자체의 전압이 75V 이내로 떨어져야 됩니다. 예, 특고는 위험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압이 떨어지게끔, 방지되게끔 그 방전 용량을 가진 걸 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C를 달다 보니까 이 C 때문에, 콘덴서 때문에 이 선로에, 사용하는 이 선로에 전기가, 노이즈가 타다는 거죠. 즉, 오구조파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달아줍니다. 그럼 오구조파가 제거되면 이 파의 반응보다 원래 상태로 깨끗해지죠. 그래서 오구조파가 포함되면 이 파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됐을 건데, 여기에 포함된 오구조파가 제거되면, 오구조파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게 한 번 반복할 때 이게 몇 번? 2번, 3번, 4번, 5번을 반복하는 것이, 한 파가 정상적인 파가 한 번 반복할 때 5번이 반복되는 게 오구조파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파에다가 오구조파가 섞여버리면 파가 이렇게 이어져 됩니다. 그래서 이 포함된 오구조파가 왜 발생된다고요? 전력용 콘덴서를 타다 보니까 이런 오구조파가 포함이 돼서 파의 반응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를 달면은 이 오구조파가 제거돼 버려요. 그러면 원래의 상태에 좋은 파의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 개선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럴 때 이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얼마나 달리냐? 이 콘덴서 용량을 이론상 4% 달아줘요. 실제적으로 약간 더 달아줘요. 6%를 달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렬 리액터의 약효는 SR, 시리어가 뭡니까? 직렬 뜻이요. 그래서 직렬 리액터에 대해서 SR이라고 약효를 적습니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의 약효는 SC, 방전코일의 약효는 DC, 전력용 직렬 리액터 약효는 SR, 그리고 각각의 용도와 그리고 용량,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콘덴서 용량은 얼마짜리 용량을 달아주느냐, 그 용량을 계산한 방법입니다. 자, 이 콘덴서 용량이라는 것은 이걸 달아서 뭘 감소시키는 겁니까?
무효 전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유효 전력이 있고요. 요 유효 전력을 800짜리로 봅시다. 여기에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은 600짜리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기를 공급한 전체의 전력을 우리는 피상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피상 전력은 얼마가 됩니까? 루터 800의 제곱 불러서 600의 제곱으로 1000이라는 피상 전력이 됐습니다. 이런 구하의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분지 뭐다? 800. 그래서 0.8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걸 무효 전력을 감소시켜서 어떻게 했냐면은 유효 전력은 똑같습니다. 부하의 유효 전력을 감소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800인데 무효 전력을 400으로 감소시켰습니다. 400. 그럼 결국은 무효 전력을 얼마짜리 무효 전력을 땄다는 거예요? 이게 차만큼 200kVA만큼의 콘덴서를 땄다는 거죠. 이게 무효 전력이 L의 무효 전력이었다면 그 용량만큼 200만큼의 C를 단다면 그 무효 전력이 400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때 피상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피상전력은 루터 800의 제곱 플러서 600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계산하면 이게 약 894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 부하의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894분지 800이니까 역률이 0.89고요. 요 부하의 역률은 아까 구해보니까 1000분지 800이니까 0.8이었죠. 그래서 역률이 0.82, 0.86으로 개선됩니다. 역률 1이 제일 좋은 상태예요. 무효 전력이 하나도 없다면 피상 전력과 무효 전력은 똑같기 때문에 역률이 1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역률을 개선시켰습니다.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역률을 0.8에서 0.89로 역률을 개선시켜서 필요한 이 콘덴서 용량은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실제로는 이 역률이 0.8일 때 요 무효 전력과 요것이 가지는 무효 전력과 역률이 0.89일 때 요 무효 전력 이것이 차만큼의 뭘 달아주면 된다? 콘덴서를 달아주면 된 거죠.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진 게 요 위에 공식을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이 얼마입니까? 여기 유효 전력이 800 곱하기 요 무효 전력을 800에 대해서 역률이 0.8일 때 무효 전력을 계산하는 공식은요. 아크 탄젠트 0.8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바로 본다면 탄젠터 세타는 800분지 6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터 세타라면은 유효 전력은 800이니까 800 곱하기 요 놈의 역률 0.8일 때 그걸 구하면은 800분지 6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800분지 600이 되고 마이너스 요 개선된 후에서 유효 전력이요. 똑같죠? 개선 전이나 후는 유효 전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800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800분지 400이 되는데요. 그래서 800분지 400 그러면은 요 놈은 얼마가 되고 600 마이너스 요 놈은 얼마 됩니까? 400 그래서 200짜리 콘덴서를 달면은 역률이 0.8로 됩니다 라고 되는데 지금은 문제에서는 뭐만 줘야 여기에 유효 전력만 주어지고요. 그 다음보다 코사인 세타 값만 줘져요. 0.8, 0.8가 되려면은 줘져요. 요 값이 안 줘져요. 무효 전력이.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이걸 공식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 값이거든요. 탄젠트 세타 1 이게 탄젠트 세타 2로서 개선 전의 값이고 개선 후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신코로 가죠? 신코. 탄젠트 세타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 2 나누기 코사인 세타 2가 바로 탄젠트 세타예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 2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 2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와죠? 코사인 세타 2분지 루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원래는 탄젠트 값이에요. 탄젠트 값.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신코로 구할 수도 있고 주어지는 문제는 코사인만 주어지기 때문에 코사인 분지 루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것이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면은 개선전의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빼기 개선 후의 무효 전력. 그 차만큼이 결국 뭐가 됩니까? 달아주는 콘덴서 용량이 된다는 거죠. 요걸 우리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2를 신 나누기 코사인, 신 나누기 코사인으로 지금 다시 탄젠트를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코사인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인 세타를 이렇게 바꿔서 공식을 3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냐면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우리가 유효 전력이 800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개선 전의 역률이 0.8입니다. 그럼 개선 후의 역률, 코사인 세타 2가 역률이 1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럼 콘덴서는 얼마짜리 콘덴서를 타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죠. 개선 후에도 코사인 세타가 유효 전력은 뭐다? 안 바뀌는 거죠. 개선 후에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이어준다면, 원래는 요 공식이 이어야 되는데 바로 요 공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주면 유효 전력은 800 곱하기 개선 전의 역률은 0.8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 이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이 탄젠트 세타로서 이것 곱하기 탄젠트 하면은 개선 전의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개선 후의 무효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 2 1이죠. 1의 분지 루트 1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0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 후에 무효 전력은 있다 없다? 역률이 1이기 때문에 무효 전력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 전의 무효 전력만큼 뭘 달아주면 된다? 그만큼의 콘덴서 용량을 달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걸 만든 식이, 이렇게 만든 식이 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력용 콘덴서를 약으로 보면은 이렇게 콘덴서니까 배터리니까 이렇게 C로 보는 거예요. 이걸 약으로 볼 때 뭐랬습니까? SC라고 그랬죠? 이게 전력용 콘덴서고요. 여기에 뭐 달아줍니까? 전력용 콘덴서고요. 우리 전력용 콘덴서를 다른 말로 진상 콘덴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달아줍니까? 방전 코일을 달아주죠? 그래서 방전 코일이 바로 DC가 되겠습니다. 이걸 달아주는 일은 역률을 만다 개선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따라주는 잔류 전하를 만다 방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 7일 리액터가 SR이에요. 이걸 따라주는 이유는 직렬 리액터죠. 따라주는 이유는 제5고주파 제거가 되겠죠. 제거. 이게 용도죠. 따라주는 용도. 이렇게 하면서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역률을 개선해서, 전력분해서 역률을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뭐다? 무효 전력을 감소시키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잔류 전하를 방전시켜서 감전을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오주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뭐다? 깨끗하게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심벌 기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트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콘덴서를 어떤 식으로 달아주는 게 좋냐?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각 부하측에 분산해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하의 무효 전력이 10, 이 부하가 10, 이 부하가 10이라면 각각의 용량 10, 10, 10짜리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를 ON시키면은 실제로 이 설에 공급되는 무효 전력 얼마나 됩니까? 요 L의 무효 전력 10과 C의 무효 전력 10이 더해져서 얼마가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부하가 동작을 하더라도, 요 부하와 요 부하 두 개가 동작하더라도 이게 온되는 순간 무효 전력 L의 무효 전력 10과 C의 무효 전력 10이 서로 상태죠. 그럼 이 회로에는 뭐다? 역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은 제로가 되는 거죠. 요게 한 개 더 투입되더라도 10이니까 서로 L의 무효 전력과 C의 무효 전력이 서로 상태에서 뭐다? 0이 될 겁니다. 제일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집중해서 여기에 닿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닿는 게 아니고 30을 이렇게 단다면, 여기에 차단기에 붙여서 이렇게 콘덴서를 단다면 여기가 10, 여기가 10, 여기가 10 L의 무효 전력이 있는데 여기에 30짜리 C를 준비해놨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ON 되면은 이 회로에 뭐가
10kV라는 용량만큼 무효절이 발생되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 콘덴서를 투입, 이걸 ON 한다면 뭐가 문제됩니까? 여기다 플러스 J마다 30을 달면 이게 마이너스 J 10이고요. 단다면 플러스 J 20만큼의 무효절이 발생된 거죠. 이 10을 잡기 위해서 30을 투입했다가는 10번 상시되는데 20만큼의 요놈의 무효절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투입하면 안 되네? 오퍼. 그러면 10만큼의 무효절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요놈이 ON되면은 이제 10 더하기 10이니까 얼마만큼? 20만큼의 무효절이 발생됐죠? 그럼 콘덴서 열까 말까? ON해. 여면은 마이너스 3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큼의 무효절이 또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안 닿는 것보다 많은 거죠.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달아서 이렇게 투입 10이 된다면, 그럼 30이 된다면 이때 콘덴서를 투입한다면 마이너스 30이니까 역률이 무효절이 0으로서 제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에 비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한 개 투입되거나 또는 두 개 투입됐을 때 이 콘덴서를 투입해도 좀 그렇고 투입 안 해도 좀 그렇고 어차피 해로에 무효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각 부하의 그 부하의 용량에 맞는 콘덴서를 분산해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집중해서 설정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부하 및 자 배전반 공사입니다. 전기를 나눠주기 위한 배전반 공사, 부하 및 자 배전반 공사. 자, 여기서 우리 수전 설비의 배전반의 최소 간격 유지.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고압 및 자 배전반 공사입니다. 그래서 수전 설비 배전반의 최소 거리 유지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수전 설비를 나중에 사진상으로 보겠지만 이렇게 열반을 딱 쉽게 놓습니다. 여기서 스위치가 ON 스위치라든지 전류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앞면에 쭉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앞에서 사람이 가서 조작하기 위해서 일정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100m에 딱 붙어가지고 뭔가 조작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조작해야 되고, 눈금이 있자 있는데 눈금을 딱 붙어서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떨어져야 눈금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 앞면에서 어느 정도의 간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작 스위치가 있거나 이런 전류계라든지 측정 램이 있다면 특과 배전반은 이 앞면에 그 간격이 1.7m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하 배전반은 1.5m, 자 배전반은 1.5m, 배납기 반은 0.6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면, 이거는 조작이 한 앞면이고요. 요 뒷면에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지만은 요 뒷면에도 문이 열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점검하기 위해서 뒤에서 문이 열리는, 즉 조작하는 스위치나 개척하는 값은 없지만 전압계 전류가 값은 없지만은 문을 열어서 뒷면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벽과의 이게 거리가 너무 딱 붙으시면 문을 못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 간격이 특과압이라면 0.8m 정도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고압 배전반, 자압 배전반, 배납기 반은 0.6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배전반이, 이런 수배전반이 한 줄로만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열반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사이의 간격은 얼마 정도 띄어서 열반하는 것이 좋은가? 사후간 점검하는 면일 때, 점검면이에요. 조작면이 아니고, 그럴 때는 몇 메다? 이 사이는 1.4m, 요 사이는 나머지 고압이나 자압이나 배납기반은 1.2m 사이 간격을 두면서 판넬수로 열반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배전반의 종류에는 이런 라이프 프렌트식 배전반, 데드 프렌트식 배전반, 해시식 배전반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해시식 배전반이에요. 타일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비클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그냥 큐비클처럼 보이는데 그 큐비클에 그냥 스위치가 있고 전압계나 전류계 개척기가 달려있다. 이 정도로 이용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나 빌딩 등의 전기실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큐비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이는 게 큐비클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 보면 저런 타입을 큐비클형이라고 하고 폐시식 배전반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